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 보람의 사업은 여러 매체를 통해 KF-X 시제기의 각 부분별 제작 및 조립하는 사진과 영상은 간간히 올라오던 중 2020년 9월 3일 방위사업청에서 KF-X 시제기의 최종 조립을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전방, 후방 동체 구조를 조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시제기 제작이라는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KF-X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KF-X 사업이 현재의 시제기 제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어떤 과정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자주국방을 위한 큰 초석이 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 선진국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가에서만 만들 수 있는 전투기를 우리가 직접 개발 및 양산하는 프로젝트인 KF-X 보람의 사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용 중인 대표적인 전투기는 F4, F5, F16, KF-16, F-15K, F-35 등 여러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중 도입된 지 30년이 넘는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KF-X 사업은 노후 기종인 F4와 F5를 직접적인 대체가 아니라 FA-50과 F-16이 F4와 F5의 임무를 수행하며 기존 임무는 4.5세대 전투기인 KF-X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KF-X 사업은 2002년 처음으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의해 국산 전투기 개발 필요성이 주장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던 중 2011년 탐색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까지 진행한 과정에서 두 가지 후보 형태가 도출되었는데 하나는 윙테일 형상의 C100계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나다 윙 형상의 C200 계열입니다. 두 가지 형상을 후보로 가져간 이유는 3차 FX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FX 사업의 목표인 120대의 전투기 구입을 위한 1, 2차를 거친 이 사업은 3차 FX 시기에 우리나라의 주변국의 군비 확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였습니다. 그 예로 일본의 F-22 구매 시도와 중국의 J-20 시험 비행 등으로 인해 스텔스 전투기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3차 FX 사업의 최종 후보에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F-35 라이트닝과 미국 보잉사의 F-15SE와 유럽 EADS사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모두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보유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이 최종 선정됩니다. 3차 FX 사업 시기는 우리나라의 전투기 개발을 위한 KF-X와 맞물려서 전투기 구매 시 절충 교역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이전을 사업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KF-X의 두 가지 후보 형상 중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보잉사 F-15SE, 로키드 마틴의 F-35 라이트닝이 선정될 경우 윙테일 형상을 선정할 것이고 유럽의 EADS사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선정될 경우 카나다 윙 형상을 선택할 예정이었습니다. 3차 FX 사업에 로키드 마틴의 F-35 라이트닝이 선정되면서 윙테일 형태의 형상 중 C103 설계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의 체계개발 사업을 위한 입찰 선정 공고가 나며 T-50 고등훈련기 개발 및 생산을 하는 국내 완성기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미국 로키드 마틴의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KF-X 사업은 실제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FX 3차 사업에서 F-35 라이트닝의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사는 대한민국에 KF-X를 진행하기 위한 총 25개의 기술 이전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군수업체가 기술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015년 4월 미국 의회에서 KF-X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전이 거부된 핵심 기술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인 A사 레이더 기술과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인 EO-TGP 그리고 전자파 방해 장비인 RF 제머, 적외선 추적 탐색 추적 장비인 IRST 등 4가지입니다. 핵심 4대 기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기능 위상 배열 A사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역할을 하며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 타격 목표물을 추적을 할 수 있고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최신 레이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인 EO-TGP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통해 주야간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고 레이저를 이용하여 무장 유도 및 지상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때 이용하는 장비입니다. 전투기에 장착된 공대공, 공대지 등 유도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인 IRST는 공대공 전투 상황에서 상대 전투기의 적외선 신호를 탐지하여 추적하거나 공중에서 적외선을 내뿜는 물체를 추적하여 조종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레이더에는 추적이 어려운 레이더 반사 면적 RCS 값이 작은 스텔스 전투기와 물체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파 방해 장비인 RF 제머는 고출력 전자파를 쏴서 적의 전자장비를 먹통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전투 장비들이 전자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전자전 장비는 최근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협 신호를 수신해 자동으로 추적 및 기만 신호, 잡음 재밍 신호를 방사하여 적의 공격에 대한 항공기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핵심 4대 기술은 4.5세대 전투기 및 5세대 전투기에도 탑재가 되는 기술입니다. 당시 미국 의회의 핵심 4대 기술의 승인 거부는 KF-X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큰 문제였습니다. 이후 그해 2015년 12월에 나머지 21가지 기술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되어 KF-X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 고비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21가지 기술에는 대표적으로 헬멧 시연 장치인 HMD 통합 기술과 공중급유 장치 통제 설계 기술, 쌍발 엔진 찰계 통합, 선진 비행 제어 법칙 등이 있으며 거부된 핵심 4대 기술에 비해서 개발 난이도는 낮지만 이들 기술에도 KF-X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입니다. 이처럼 핵심 4대 기술이 기술 이전이 거부되면서 방위사업청 다파에서는 국내에서 개발을 위해 체계 개발 단계에서 국내 개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인 EO-TGP는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을 맡았으며 통합 전자전 장비 RF 제머가 포함된 장비는 LIG 넥스1이 장비 개발을 맡았습니다. 각각의 장비를 항공기와 통합하는 작업은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인 KF-X 보라매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차근차근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개발 및 양산하는데 시행착오나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여러 업체들과 엔지니어들의 노력을 통해 무사히 KF-X 사업이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였습니다.